자, 4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피해자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앞으로 경매 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된 내용 중에서 주요 골자만 먼저 보자면,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분들에게 유례 없던 경매의 규칙 변화가 생겼고요.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발휘됩니다. 하지만 전세 피해자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 특별법의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조건을 무조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 6가지 조건 뭔지 한번 보면, 먼저 첫 번째는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받은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즉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은 정상적인 임차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임차주택의 경매나 혹은 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됩니다. 단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집행권원, 그러니까 판결문 등만 있어도 포함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면적이나 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서민 임차주택이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아마도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흔히 59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보증 금액이 얼마가 될런지는 좀 애매합니다. 얼마까지가 서민주택에 포함이 될런지. 자, 네 번째는 임대인이 전세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여야 됩니다. 이것도 좀 애매해요. 정부의 의도는 흔히 말하는 깡통주택, 그러니까 주택의 시세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사고는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것도 어찌 보면 이 4번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임대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조장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겠죠. 집이 한두 채 있는데 문제가 생긴 임대인은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 생각이지만 이 6번 항목은 2023년 4월 이전에 시작된 경매일 경우와 4월 이후에 시작된 경매가 다를 것 같아요. 4월 이전의 경매는 당해세가 배당을 양보하지 않을 때였고, 4월 이후에 개시되는 경매나 공매는 당해세가 임차인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요. 사건이나 사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도 말만 특별법이지 별거 없네 할 수 있겠고, 더군다나 현재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들이 원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지껏 유례 없었던 경매 방식이 도입이 되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경매와 공매 유예 정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강제 매각 절차 중에서, 그러니까 경매로 진행되는 절차 중에서 채권자, 즉 경매를 신청한 사람만이 경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 특별법에 해당하시는 피해 임차인분들에게는 경매를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경매의 기존 틀을 깨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이것도 사실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더군다나 임차인이 권리를 갖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 최고가 낙찰 금액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권을 인정해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꼭 무슨 조건을 건 것 같지만 원래 우선 매수권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들의 입장을 배제하고 얘기를 하자면, 경매 입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대항력과 배당 순위를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입찰을 들어갈 사람은 애초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입찰하는 금액이 실제로는 최고가 낙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번의 내용은 지극히 제 사견이지만 임차인분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신 아주 약간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전세 가격이 얼마였냐, 전세 대출은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은 금액으로 이 우선 매수권을 쓸 수 있다면, 미래에 주택 가격이 회복이 된다면, 다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세 채권을 안분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역시도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조세 채권이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압류가 걸려 있게 되면 채권은 일부 상환 혹은 일부 말소가 절대 불가능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 임대인이 주택이 10채가 있고 각각의 압류 세금의 합계가 10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원금이 다 상환되기 전에는 10채 각각에 설정된 압류를 단 한 건도 말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각 주택에 할당된 세금, 아마도 당해세를 이야기하겠죠. 그 세금만큼만 배당이 이뤄지더라도 말소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한 가지 긍정회로로 돌려볼 수 있는 건, 만약에 피해를 입은 주택의 당해세가 다행히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일부 상환 혹은 대위 변제 등을 통해서 말소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경공매 낙찰 시 금융 그리고 세제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좀 놀랍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경매로 임차인이 낙찰을 받게 되면 한도 100%로 대출을 저리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때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이 100% 일반 담보대출 말고도 한도 4억 원 내에서는 디딤돌 대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도 5억 원까지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들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세대출의 잔여 채무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습니다. 분할 상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분할 상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까지 늘려주고요.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 및 상환 기간 중 최대 2년 상환 유예를 허용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대출은 일반적으로 보통 이자만 갖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채무로 잡혀 있을 테니까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 중에는 최대 2년까지 상환 유예도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자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세제 지원도 있죠. 만약 임차인분께서 해당 주택을 낙찰을 받는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보유세인 재산세가 나오게 되겠죠. 재산세의 경우도 60제곱미터 이하는 50%까지, 그 이상은 25%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들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지원하는 특별법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집을 낙찰받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LH에서 그 집을 직접 양수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라고 그랬죠. 이때 임차인은 이 우선 매수권을 LH에게 양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LH는 우선 매수권을 가진 자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현재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께서는 그 주택에서 주거를 계속해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임대 조건은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조건과는 전혀 다르게 소득, 자산,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라면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에서 50%, 그리고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 동안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은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런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는데, 이건 역시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 보증금이 얼마나 배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된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인데, 그 외에도 피해자분들에게 생계비 지원을 한다라든가 신용대출 지원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은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 저는 더 좋은 게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있다라는 게, 저는 이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미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들이 경매나 공매가 끝나서 손해를 보신 분들에게도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혜택을 적용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대상자는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공매가 종료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파악을 해서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혜택을 적용해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혜택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경매나 공매로 이미 매각이 끝난 집을 다시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혹여나 다른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금융지원이나 나머지 대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미 피해를 입고 매각이 된 임차인분들께서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발표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추린 거고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곧 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임차인분들에게 이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금전적인 피해도 당연하지만 정신적인 피해 역시 클 거니까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일시적인 특별법이기는 하지만 아주 긴 세월 동안 진행되어 오던 경매의 공식을 깨면서까지도 피해 복구를 하려는 모습에 일단 찬사는 보냅니다만 분명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가 맞는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네요. 전세 사기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까봐 뭐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주택 임대인들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 매각, 경매나 공매는 이 특별법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